모신 날을 맞아 울산에서도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울주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건립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수출 외주인 울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강화로 예상치 못했던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들이 자격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불과 나흘 만에 7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구의 한 치킨 가게에서 불이 나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튀김기를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구라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35mm의 비가 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울산역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 석 대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울산 지역의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연등 물결이 사찰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힘찬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만방에 알립니다.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찬불가를 부르며 경건함은 더욱 높아집니다. 봉축 법요식에는 모두가 부처가 되라는 스님의 설법이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곧 깨침의 마음이요 부처 마음이다. 신도들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도 올해 순산하고 건강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생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취업이 잘 되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울산 지역 200여 개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귀천의 차별을 없애고 자비를 베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운 하루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울주군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울주군 청량면 윤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접근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건립공사에 들어가 2014년 상반기까지 청사를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 당장 그린벨트 해제가 발등에 불인데 승인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공공청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도 4번의 도전 끝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미 확정된 군청사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울주군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청사 이전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며 불쾌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된다 하는지 일단 정부의 시비를 받아 노력하는지 국토부 장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이전이 무산되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국토부의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이 많은 울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모기업이 수준안을 겪으면서 협력업체에도 파장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경주시 외동공단 일대입니다. 대외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3년 새 조선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조선 기자재나 플랜트 업체가 많은 온산공단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운 강국인 그리스 사태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탓인데
그나마 수자 물량마저 대부분 공정이 간단한 석유 제품 운반선에 몰려 일감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프렌트 업종은 상황이 다소 낫다고는 하지만 모기업의 단가 인하와 공정 모듈화로 출혈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랜트, 선박의 수주가 급감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로 울산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상인은 세계 경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대응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이런 제재에 따른 유가 인상까지 본격화될 경우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상공계의 판단입니다. 이들 악재는 제조업, 특히 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지역 부가가치의 70%를 이들 수출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데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선 지자체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변한 가구도 앉아있을 공간조차 부족한 단칸방. 55살 김정순 씨는 이곳에서 5년 동안 밤낮으로 병든 남편을 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긴다는 소식은 날벼락이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두절된 딸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 난 순간부터 못 먹고 추운 환경에 신문지 어제 다 갈아놨는데 5년 동안 이래 어떻게 살아온 것만 해도 지금 그 눈물이 폭받칩니다.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중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김 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도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을 6년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의 월소득이 266만 원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켰지만 이제 379만 원 이상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덕분에 올 들어 중구 지역에서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7%인 350여 명이 구제를 받거나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가족 단절로 인해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이마저도 탈락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희망복지 지원단 등을 통해 집수리나 청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태화강 중류 지역의 생활 하수를 깨끗한 물로 만들 구라 하수 처리장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135mm의 비가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른석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 구라 하수 처리장. 중구 다운동과 남구 3호 모고동 그리고 울주군 범섭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4만 7천 톤의 생활하수를 깨끗한 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화강 유지용수로 활용을 위해서 고속 응지 진전지라는 시설을 두어서 태화강 수질에 버금가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료gram, BOD 기준 3ppm 이하여서 상수 원수로도 쓸 수 있는 2급수 수준입니다. 이처럼 맑은 방류수가 하루 최대 4만 7천 톤씩 태화강으로 들어오면 하루 0.37mm, 연간 135mm의 비가 내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호교의 수위는 갈수기 때보다 무려 3.3cm나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화강의 유지용수 확보와 건천화 예방은 물론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라 하수 처리장은 모든 시설을 지하로 하였으며 상부는 장미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농소 하수 처리장 등도 이처럼 고품질 방류수를 내보낼 수 있도록 건설해 지역 4대강 수질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59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치킨 튀김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가게 주인의 말에 따라 튀김 기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산의 한 아파트 6층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위층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깨뜨려 놓는 등 20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검경 수사권 조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서 수수료 등을 가로챈 전화대출 사기 조직 47살 임모 씨 등 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30살 김모 씨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서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8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56명에게서 7,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의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 간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울산은 103.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울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순으로 임금이 높았고 가장 낮은 강원도는 울산보다 24.5%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땅값이 0.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땅값은 전달에 비해서 0.13% 올라 상승폭은 3월에 0.14%보다 둔화됐지만 강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거래량은 1,300여 필지 1,38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필지 수로는 16% 줄었지만 면적은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224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강양 우봉 1지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매각한 시유지는 72억 원가량으로 법규에 따른 매각 40억 원, 공공목적 매각 11억 원, 보존 부적합 매각 20억 원 등입니다. KTX 울산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무인 단속 카메라 4억 대가 추가 설치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기존의 카메라 2대를 합쳐서 모두 5대의 무인 카메라를 운영하면 단속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는 일반 차량도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역의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0여 건에 이릅니다. 울산시는 오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 그리고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단속 현장에서 체납 자료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질 체납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전 남구 상계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들어선 데 이어 울산시가 북구 지역에 화물차 휴게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화물차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구 지역에 오는 2015년까지 상계동 화물차 휴게소보다 넓은 6만 제곱미터 부지에 500대 주차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안수산자원과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울산시가 올해 2억 원을 들여 울산 앞바다 7곳에 치어 6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사업은 볼락 50만 마리, 붉은 쏨뱅이 5만 마리, 강도다리 5만 마리가 방류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오늘은 오후 들어서 하늘이 많이 흐려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흐린 데다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차고 습한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다행히 안개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시정은 괜찮은 편입니다. 운전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흐린 날씨는 내일 새벽부터 차차 좋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다시 오릅니다. 어제만큼의 무더위는 아니고요. 오늘보다 2도가량이 더 높아지는 정도입니다. 다만 햇살이 강해서 한낮으로는 약간의 낮더위도 예상됩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쪽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 지방은 종일 맑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 지역에는 오후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 24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0.5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좀 더 강한 바람 더 세게? 남자답게 힘을 내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배우고 하이마트로 가자 하이마트로 가요 그곳에 다녀온 후 인기가 많아졌다. 그곳에 다녀온 후 마음이